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3.1절 마침내 1919년도에 일어났던 거국적으로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일어났던 연합운동 그리고 자유를 향한 함성, 자 그런 날들이 오늘날에도 이 그 정신이 이렇게 나라의 국운을 좌우할 만한 이런 날들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런 때에 국힘당 의원들이 강화문과 여의도에 양쪽으로 특히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거국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언론 보도는 이렇게 지금 보도를 국힘당 보수 우파에서는요. 자 이렇게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속 상당수 의원들이 여의도와 강화문에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이제 참석할 예정이다. 그런데 세이버 코리아가 주최하는 여의도 집회에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그곳으로 대거 참석을 위주로 하겠다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서요. 이렇게 이제 한국 강사 전한길 씨 이야기하고요. 사랑제일교회가 주최하는 이제 강화문 집회, 사랑제일교회가 주최하기보다는 이 대국본 또 혹은 이제 자유통일당, 여기에서 주최하는 여기에도 윤상현 의원 정도 일부 의원이라고 해놨는데요. 자 이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이제 거기에서 참하는 곳서 세이버 코리아를 위주로 모든 균형이 국회적인 균형은 글로 숫자는 어떻게 모일지 모르지만은 자 이렇게 지금 모인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그 국회의원들을 보면은 나경원 의원과 그리고 한교안 전 의원 또 윤상현 이렇게 장동혁 이런 여러 사람들을 쭉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런 국회의원들 국민의힘의 의원들이요. 이렇게 그쪽으로 기울어져서 참석하는 데 대해서 큰 실수, 이것은 강화문의 차별 하대와 더불어 큰 실수, 그들의 한계와 본성이다. 이거는 분노를 조성하는 것과 같다. 저는 이 평생 동안 우파만 찍어왔던 사람으로서 강화문 애국운동에도 동참을 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운동을 해온 목사로서 여기에 대해서 평론을 하자면은요. 우리가 다 같이 모이자고 해서 이제 전강훈 목사께서도 이제 동의를 해서 이렇게 기자 성명서까지 사진을 내가지고 함께 밝혔습니다. 이까지 갈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강화문 운동과 또 여의도의 그 세이버 코리아 운동은 같은 애국 활동, 그리고 탄핵 반대 같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미묘한 어떤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다 읽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로 여기에 대한 우려, 여기에 대해서 이 국힘당에 대해서 바라고 싶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7년 동안을 정말로 어떻게 하루같이 7년을 보수 우파를 위해서, 우리가 보수 우파가 2개가 3개가 있는 연정이 없습니다. 이런 표를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함성을 저지르고 그렇게 표를 모아주고 애를 써왔는지 그들이 잘 알 텐데요. 그러나 이게 이제 2개월, 3개월 신생으로 세이버 코리아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기독 단체를 비상 기도의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 활동해 온 것으로, 자 여기가 좀 인기가 있고 사람이 몰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대거로 그쪽으로 쏠려간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7년 동안 고생해 온 이 강화문 운동에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그 마음에 불편이랄까요, 아픈 마음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도 차별하는 것 같다. 이 표를 몰아주었는데요. 거기에 자유통일당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하지만은 절대로 비례대표만 내었지요. 모든 표는 거리로 찍어주라고 싫으나 좋으나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면서
예를 쓰면서 해왔는데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윤 대통령을 당선시켜 왔는지, 그거를 또한 외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 당선 시키려고 할 때 이재명과 싸움 붙고, 그 전에 운동장이 완전히 기울어져 가지고 뭐 6대4로 기울어져서 조국을 대통령을 세우겠다. 이래서 서초동파와 광화문파, 완전히 광화문이 다 점령을 하고 통일을 시켜가지고 어마어마한 함성을 저질러 가면서 모여가지고 그 코로나 때에 말이죠. 문재인과 싸우면서 얼마나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바로 세우고 결국은 끌어올려서 기반이 약한 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올려서 대통령이 되는 데에 0.7% 이제 그 표로 되는 데에 정말 형역한 공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건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참석을 해본 사람은 더욱이 알고요. 자, 어마어마한 모임을 역사적으로 그렇게 모인 때가 없었지요. 그때에 김문수 또 지금 안보실장 뭐 이런 분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단상에 섰습니다. 뭐 오세훈도 했고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떠나갔는데요. 자, 그런 상황에서 외면하면 안 되죠. 그리고 노년청의 멸시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집토끼를 과거 여기 한동훈 때에 집토끼를 얼마 멸시하다가 가서 뺨을 맞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뺨을 맞은 적이 있어요. 젊은 층도 중요하지만은 중도 좌파표도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애써왔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함성을 모이며 왔던 사람 쌈짓돈 다 털어가지고 그 먼 길을 경양 각처에서 헌금을 내가며 자비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털딱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요. 이것을 내 아들 손자들에게 이 나라를 이렇게 이럴 수가 없다. 이게 해왔던 거 아닙니까? 이거를 국힘당 의원들이 알아주지 않으면은 누가 알아주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털딱 노년들을 멸시하고 집토끼를 멸시하는 듯한 이런 행동들은요, 분노를 일으키기에 족하다. 당신들은 세비를 받아가면서 정말 돈을 모으고 부동산도 사고 존경받고 권력을 쥐고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헤아릴 줄 아는 정당, 이게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한계요 본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네 번째는요, 이번 계엄 탄핵 반대 집회, 이 싸움에 제일 먼저 손발을 거지고 나와서 그 추운 겨울에 12월 달 아닙니까? 예, 나와가지고 1월 달까지 지금까지 그 싸움의 불씨를 일으키고 사람 모으고 한 진원지가 어딥니까? 강화문 아닙니까? 예, 강화문이 그래서 이거를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총동원을 해서 그 추운 데에 정말 눈물겹게 모여가지고 그게 이제 공수처 한남동 그것으로 이제 관저로 옮겨가가지고 거기서도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15일 동안에 공수처 쳐들어올 때에 청년들이 위주가 돼가지고 15일을 철야를 하면서 그 추운 겨울을 지났습니다. 저도 뭐 하루차로 출석했는데요. 정말 그렇게 해서 청년들을 불씨를 일으켰던 것이 그때 당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청년들 서부 지법으로 난입을 하게 되어진 것도 그것은 잘못도 있지만은 일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게 되어진 청년들, 그 청년들에 대해서 그 분노, 그 의분,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국힘당이 위로를 해주고 알아줘야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런 데서 피하고요. 이러면은 너무너무 비겁한 것이죠. 또 다섯 번째요. 이 욕설을 한 것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기분 나쁘다. 그리고 거구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씌웁니다.
뭐 우리가 오줌을 싸고 뭐 경찰을 때리고 해가지고 거굽니까? 그런 적은 없어요. 단지 이제 욕설을 좀 강하게 싸우다가 보니까요. 전강훈 목사와 신혜식 대표 뭐 이런 사람 이런 분들이 아주 세게 언론에 대해서 세게 이야기하고 이 자식 저 자식 하고 이렇게 문재인 이재명 아주 그 공산 주사파 이런 거 하고 싸워야 된다 하고 이를 악물고 싸우다가 보니까 욕설을 좀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국회의원들은 이것을 정말 감사하고 왜 싸우지 못하는 사람을 대해서 전선에 나가서 피 흘려 싸우는 데에 거구 프레임을 좌파 측에서는 붙이면은 그거를 같이 그러면은 무서워하고 이 폄훼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죠. 그것이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싸워줘야 될 것을 지금 이 주사파 민주당 그 악한 사람들과 이 싸우는데 당신들 그 숫자 가지고 싸우는 것이 그게 이렇게 영향이 갑니까? 누군가 싸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박수를 쳐주고 이런 기회에서 와서 위로를 해주고 같이 해주어야죠. 당신들이 몇 명 참석해 주었습니까? 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 이게 그들의 한계라. 또 여섯 번째는요. 감옥을 가면서 정말 싸워왔는데 뭐 전 목사님이 좀 거친 부분이 있지만은 얼마나 많은 우파에 도움을 주었습니까? 왜 민주당 운동권처럼 그렇게 좌파처럼 싸우지를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단합을 할 줄 모르고 싸울 줄 모르는 저 민주당처럼 대통령이 포로로 잡혀가고 감옥에 가 있는 데에 저들은 별로 싸울 그런 그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고 또 탄핵 소추하고 할 때도 표를 그쪽으로 12표, 14표를 그쪽으로 옮겨가도록 했던 그 모든 것들 싸울 줄을 알았기 때문에 아닙니까? 민주당은요. 대표단 전체가 다 나와서 이렇게 170회를 그들이 촛불행동으로 싸우고 있을 때 그들은 다 나와주었습니다. 예. 지금 물론 집권당이라고 해서 자존심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당신들 108 몇 석 가지고 싸우지 않으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저들은 대표단들이 다 나와서 싸워주고 앉아주고 그렇게 하는데 당신들은 코빼기나 보여주었습니까? 단지 이번에 그 윤상영 의원하고 김민전 의원 나왔을 때 정말 너무도 정말 멋있는 사람이요. 정말 의리 있는 사람이요. 저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사람은 최소한의 의리는 있어야지요. 도덕성은 갖고 있어야지요. 일곱 번째요. 잘 싸우는 이 당, 뭐 당이 있어가지고 당신들은 우리 당하고 틀리지 않느냐. 참 이것도 속 좁은 것인데요. 이 자유통일당이 이렇게 작아도 열심히 싸우고 같은 우파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거구라는 소리 들어가면서도 잘 싸우면은 박수를 쳐주면서 우리가 얼마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비례대표 몇 명이라도 되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처럼 간첩들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정을 해갖고 같이 싸우면은 훨씬 더 이번에 대통령 이런 일도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자유통일당이 정말 두세 석만 들어갔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을 보십시오. 잘 싸우고 온갖 욕설과 범죄를 해도요. 보안법 위반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 사람들이 20명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예, 김계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 또 모아가지고 단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예? 이렇게 외면을 하고 한다는 그런 그 자세 예. 뭐 어디를 가든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 차별을 하고 외면한다는 것이 정말 기분이 당신들의 한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생한 장남 가문을 제사 지내는 장남 가문을 외면하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싸워왔는데 피를 흘린 장수를 외면하고 이제 신생 막내 아들 집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찾아가는 겁니까? 아니, 뭐 다 같은 이야기 내용이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어떤 순서, 어떤 예의, 순리, 도덕성 이런 점에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 집안을 놔두고, 예? 그렇게 막내 아들이 뭘 좀 인기가 있다고 그를 찾아가서 제사 지내고, 예?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당신들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집도끼, 분노를 일으키게끔 한 그런 그 사람들의 이런 그런 자세다, 그런 짓거리다. 그게 한계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과 김민전 의원 우리가 높이 평가하고 정말 이런 데 용기를 갖고 의리를 갖고 도덕과 예의를 갖고 나온 사람들을 우리는 건져 올려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특히 여기에 사진에 김기현과 뭐 이렇게 김기현도 온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자, 이런 그 김기현과 나경원은 뭐 큰 그게 없지만은 김기현 씨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정강훈 목사를 욕이나 하고 말이죠. 그 대구 울산의 그 목사가 뒤에서 욕이나 하고 그 따위로 그런 식으로 지금 이번에 기독교의 모든 통합적 장로교 이런 데서 전체 이제 다시 한교총 자 이런 데서 지금 다시금 선회하고 돌아서고 있어요. 그렇게 눈치도 없고 계산이 안 됩니까? 예? 김기현 씨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대표에서 어떻게 됐냐고요. 나경원 의원도 5선 의원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때 와서 얼굴을 내밀고 갖다 서울 건 아닙니까? 서울. 그러면은 인사도 하고 해야지요. 윤상현 의원처럼 하세요. 자, 이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